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불법 체류자의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포괄적 이민 개혁에 대한 지지 의사를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산사태로 13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의 6년 초과 연장 불허 계획을 철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법무부는 9일 연방법원 뉴저지 지법이 뉴저지 카터렛에 거주하는 발진더 싱의 시민권 박탈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제75회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감동적인 수상연설로 주목받은 방송계의 거물 오프라 윈프리가 오는 2020년 미국 대선 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오는 16일 8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불법 체류자의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포괄적 이민개혁에 대한 지지 의사를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단계에 걸친 이민정책의 해법을 제시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 자신의 지지층인 공화당 강경보수파가 극렬하게 반대해온 포괄적 이민개혁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에 앞서 1단계로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구제하는 방안과 남부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예산에 대한 승인을 연기하는 사랑의 법안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그는 특히 나도 장벽을 건설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장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동은 임시정부 예산안의 만료 시한이 오는 19일로 다가옴에 따라 셧다운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다카 수혜자 구제 법안과 대통령과 공화당이 요구하는 국경장벽 건설 예산 승인을 연계해 처리하는 합의안 마련을 위해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100만 명에 이르는 불체자들에 대한 구제책에 대해 처음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캘리포니아 산사태로 13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 사상 가장 큰 화재로 벌거숭이가 되다시피 한 언덕과 산들이 이번에는 기록적인 폭풍우를 만나며 쓸려 내려가 주민들의 집들을 덮치고 주요 도로를 진흙더미로 넘쳐나게 하였습니다. 화요일 일찍이 찾아온 이 사고로 LA 북서쪽 몬테시토 지역에는 현재 숨진 사람의 수가 13명에 달하고 있으며 수십 명이 실종되는 참사를 불러왔습니다. 목격자 중 한 주민은 마치 화물열차가 언덕을 내려오는 것 같았으며 이 돌들이 굴러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집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다고 전하였습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몬테시토 주민 중 한 사람은 새벽에 우리는 밤새도록 요란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물이 도처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고 전하면서 우리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미처 알지 못하고 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흙더미에 묻힌 사람들에 대한 구조는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0명 이상이 구출되었으며 한 지역에서는 300명 정도가 고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의 6년 초과 연장 불허 계획을 철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코노믹 타임스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은 9일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적인 H-1B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을 떠나야 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치 전문 매체 맥클래치 DC는 연방국토안보부가 H-1B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한 후 계류 상태에서 H-1B 비자 유효기간 6년이 만료됐을 경우 1년 단위로 무제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트럼프 행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3년 기한으로 발급되는 H-1B는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이 허용되고 있으나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 중이거나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경우 1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방법무부는 9일 연방법원 뉴저지 지법이 뉴저지 카터렛에 거주하는 발진더 싱의 시민권 박탈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싱은 199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합법적인 체류 비자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지 않고 입국했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이름이 다빈더 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92년 1월 그는 결국 추방명령을 받았으나 그 다음 달 그는 발진더 싱이라는 이름으로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싱은 시민권자와 결혼해 망명 신청을 포기했고 2006년 시민권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추방 명령을 받았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름을 바꿔 시민권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법무부에 의해 고발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싱의 시민권 취득이 가능했던 이유는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이민당국의 실수로 지문 정보가 누락돼 그의 추방 명령 전력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싱 외에도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추방 전력이 있는 858명이 지문 정보 누락 등으로 인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만약 이들도 적발되면 시민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에서만 매년 수십만 명을 입원하게 만들고 수천 명을 사망하게 하는 독감이 미 전역에 급증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마지막 주 동안 독감 사례가 46개 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예방접종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외에도 외출 후 집이나 직장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손을 씻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위생당국은 말합니다. 감기에 걸린 사람들은 기침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옷소매로 입을 가리는 등 주의를 요합니다. 한편 독감은 미국에서만도 매년 수십만 명을 입원하게 만들고 수천 명이 사망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의사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달라스 인디펜던트 스쿨 디스트리의 보건 서비스 이사인 제니퍼 핀니는 부모들에게 보내는 통신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독감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은 충분히 자고 충분한 물을 마시며 손을 잘 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애플이 어린이의 스마트폰 중독에 책임론이 불거지자 즉각 성명을 내고 새로운 기능을 강구 중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애플은 늘 어린이들을 주의 깊게 대해왔다면서 어린이에게 영감, 즐거움, 가르침을 주는 동시에 부모에게는 온라인에서 자녀를 보호하도록 돕는 강력한 성과들을 창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애플의 대응은 앞서 미국의 큰손 투자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어린이 보호 방안을 강화하라고 촉구한 직후 나온 것입니다.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 자나 파트너스와 캘리포니아주 교직원 퇴직연금은 지난 6일 애플에 편지를 보내 부모가 더 쉽게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75회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감동적인 수상 연설로 주목받은 방송계의 거물 오프라 윈프리가 오는 2020년 미국 대선 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CNN은 윈프리의 가까운 친구 2명의 말을 인용해 윈프리가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대선 출마를 적극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윈프리의 오랜 파트너인 스테드먼 그레이엄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윈프리의 대선 출마는 사람들에게 달렸다. 윈프리는 기필코 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CNN은 별도 분석 기사를 통해 전날 윈프리의 수상 소감이 정교하게 기획된 정치 입문 선언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윈프리는 지난 7일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흑인 여성 최초로 공로 상격인 세실비 데빌 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느 참가자들처럼 반성폭력 메시지를 나타내기 위해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오른 그는 수상 소감을 통해 강력한 낙관주의를 전했습니다. 이 중 윈프리가 언급한 미투는 지난해 헐리우드 거물 프로듀서 하비 웨인스타인 성추문을 계기로 전 세계를 강타한 성폭력 공개 캠페인입니다. 윈프리의 발언이 특히 공감을 산 이유는 그 자신이 원조 미투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오는 16일 8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저지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가 8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그의 임기 마지막 실년사를 통해 자신이 8년 전 처음 취임했을 때보다도 뉴저지가 훨씬 더 나은 모습이라고 전하면서 임기 초 뉴저지의 실업률이 10%였는데 지금은 절반까지 낮추었으며 민간 부문에서도 33만 4,4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나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본을 투입하여 변화를 이끌어냈다. 1분의 시간을 후회하지 않는다.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성공은 목적이 아니고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 지속적으로 중요한 것은 용기다. 라고 퇴임사에서 말했습니다. 주지사는 오늘 16일 8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주지사직을 민주당의 필 머피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뉴욕시 공립교 교사의 인종적 다양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 관련 비영리 단체인 에듀케이션 트러스트 뉴욕이 2015에서 16학년도 주요 교육국 데이터를 분석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 공립교 학생의 84%가 아시안, 흑인,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인 반면 유색인종 교사의 비율은 39%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백인 학생은 15%에 그쳤으나 교사 중 백인 비율은 58%에 이르렀습니다. 아시안의 경우 학생이 전체의 16%인 반면 교사 중 아시안은 6%에 불과했습니다. 또 히스패닉 학생은 전체의 41%나 되는데도 교사는 그 가운데 15%밖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교육 전문 매체 초코비트는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 교사의 다양성을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은 점차 다양해지는 직장 내 환경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생활과 러시아 유착 의혹을 담은 이른바 트럼프 엑스파일 논란이 워싱턴 정가를 다시 달구고 있습니다. 미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의원은 9일 사설 정보업체 퓨전 GPS 공동대표인 글렌 심프슨이 지난해 상원 법사에 출석해 비공개로 증언한 내용을 담은 속기록을 공개했습니다. 퓨전 GPS는 지난 대선 기간 트럼프 엑스파일을 작성한 크리스토퍼 스틸에게 트럼프 측 뒷조사를 맡긴 업체이며 속기록 공개는 공화당 소속인 척 그래슬리 법사위원장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그래슬리 위원장은 누구든 법을 지켜야 하며 FBI에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며 똑같은 행위가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때 그리고 그것이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한다면 대중은 법 집행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파인스타인 의원은 이날 속기록을 공개하며 미 국민은 그가 한 말을 보고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며 이 속기록에 대해 유포되고 있는 빈정거림과 부정확한 정보는 트럼프와 러시아 간의 잠재적 공모와 사법방해 수사를 약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공화당을 비판했습니다. UC 버클리대에 재학 중인 불법 체류 신분의 학생이 길을 잘못 들어 멕시코 국경 인근 이민 검문소에서 체포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크로니클 하이어 에드 등의 보도에 따르면 버클리대 3학년 루이스 모라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쯤 멕시코 국경에서 20마일쯤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이민 검문소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시 모라는 샌디에고에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 파티에 참석한 뒤 우다르베의 집으로 향하던 중 길을 잘못 들어 검문소로 가게 됐습니다. 모라는 불체 신분이라는 이유로 이민 단속관에게 체포돼 임시 수용소에 구금됐습니다. 모라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올 당시 비자가 만료돼 불체 신분으로 살아왔습니다. 모라는 샌디에이고에서 성장했으며 지역 고등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를 거쳐 버클리대 정치학과로 진학했습니다. 성실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음에도 체류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추방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버클리대 측은 모라의 사례는 불체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이 계속돼야 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 측은 성명에서 다카의 종료는 불체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이미 불체 신분임을 밝혔던 다카 수혜자들이 프로그램이 사라지면 추방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퀸즈 화이스톤에서 중국인 여학생을 상대로 일어난 칼부림 사건의 범인 2명이 1급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9일 퀸즈 검찰에 따르면 오클랜드 가든에 사는 윌슨 라이와 펜실베니아주 앨렌타운의 데번 버클리는 전날 1급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2월 14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9년과 18년의 중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복역 후에는 보호관찰 5년에 처해집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당시 16세였던 중국계 교환학생 자자리앙의 얼굴을 칼로 그어 백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 라인은 자신이 사귀던 14세 소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보복을 위해 버클리에게 범행을 사주했으며 버클리는 피해 소녀 리앙을 14세 소녀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버클리는 이 같은 실수를 저지른 후에도 14세 소녀의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훼손하고 다음은 당신 차례다라는 협박 메모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1월 10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뉴욕시 경찰 당국은 23년이나 끌어온 미제 강간 사건이 해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1994년 4월 한 여성이 프로스펙트 공원에서 강제로 숲속으로 끌려가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세인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데일리 뉴스 칼럼니스트인 마이크 맥컬리가 폭로성 기사를 쓰면서 피해 여성을 궁지로 몰았습니다. 마이크는 그녀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폭력을 주제로 한 연설에 보다 힘을 실기 위해 이야기를 꾸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뉴욕 경찰은 사건 발생 23년 후 피해 여성으로부터 채취한 DNA가 75년형을 받고 옥살이를 하고 있는 연쇄강간범 제임스 웨브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3년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온 피해 여성은 이 소식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강간범 웨브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버 운전자를 불러내 알몸으로 대시하며 강도 행각을 벌인 한 쌍의 남녀가 무장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범인들은 24살 된 앤소니 케네디와 22살의 여성인 라이나 필리오스입니다. 라이나는 우버 택시에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게 한 후 문간에서 알몸으로 운전자의 팔을 잡고 가슴으로 안으며 키스를 하는 등 유혹했습니다. 그 후 공범인 앤소니가 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주먹으로 방어했다고 합니다. 뉴욕시 브로드웨이 쇼 관람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웨이 리그는 뉴욕주 내에서 브로드웨이 쇼 티켓을 구입한 주민의 수가 22%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숫자는 1998년부터 1999년 시즌 이래 가장 많은 수입니다. 한편 관람을 한 뉴욕주 주민의 61%는 뉴욕시 외곽의 주민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가는 브로드웨이가 보다 다양한 쇼와 프로그램들을 제공한 덕분이라고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파멜라 해리스 뉴욕주 하원 의원이 비영리 단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기금에 손을 대면서 사기와 돈 세탁,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FBI에 체포됐습니다. FBI에 따르면 해리스 의원은 어린이들을 위한 자선단체를 운영하면서 총 44,000달러를 개인 휴가 비용 등으로 사용했으며 샌디로 자신의 집이 파괴되었다는 거짓 신고를 해 주택 복구비 명목으로 25,000달러를 받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된다면 최대 50년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에 노후된 수도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정부는 최근 뉴저지의 낡은 수도관 상태를 진단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하루빨리 보수 교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된 수도관으로 인해 식수량 손실을 초래하는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뉴저지주 식수량의 최대 30%가 손실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단 파견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는 등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미주에서도 북한을 방문해 헤어진 가족을 만나는 재미이산가족 상봉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북가주 이북 5도 연합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이후 중단됐던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재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 경제를 책임지는 최고위직에 한인이 등용됐습니다. 버지니아 사상 첫 한인 장관이기도 한 주인공은 1.5세 에스터 리 씨입니다. 9일 버지니아의 한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지명식에서 렐프 노텀 주지사 당선자는 버지니아 주경제가 활기를 되찾은 가운데 더 큰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통상부 장관의 적임자로 에스터 리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퀸즈 노던블러버드 선상의 한인 소유 상용 건물이 중국계 부동산 개발업자에 매각됐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퀸즈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46가에 위치한 단층짜리 상용 건물은 최근 중국계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클로징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매매 가격은 970만 달러 선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김동석 상임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드디어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근데 앵커님, 네네. 이제 위안부 이런 얘기 안 써야 됩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위안부라는 얘기에는 네. 자발성 같은 게 위안부. 아, 그래서 그럼 이제 많이들 지금 군성노예. 착각을 하고 잘못된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까지 네네. 이제 언어라는 게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려면 위안부 하는 게 빨리 알죠. 네. 그러니까 소위 위안부라고 하는 아. 그거 아니면은 일본 군성노예. 아, 제가 네.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네네. 아는 게 아마 이렇게 언급이 됐기 때문에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기억에 남을 겁니다. 네네. 군 강제 성노예 이렇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정부가 새해에 한국의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게 아마 청와대로 이 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을 다 모셔다가 지난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한국 정부가 합의한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 거기 때문에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인 제가 이렇게 사과를 드립니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 뜻은 뭔가 하면은 대통령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정부는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잘못한 거. 사실 군대 성노예로 강제로 끌려갔던 할머니들도 그 당시 한국을 경영하는 정치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긴 거 아닙니까? 네네. 항상 이 나라의 경영이나 운영을 책임진 사람들이 이런 엄혹한 책임이 있는 거죠. 예, 그런 걸 볼 때에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되지 않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피해자들한테 직접 사과한 거는 좀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렇게 지금 여론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들을 다 모셔오는데 한 할머니가 굉장히 열심히 증언을 하고 그러던 할머니 한 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할머니들 다 모시기 전에 대통령께서 병원에 가셨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가 한 말씀 하시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 지금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일본과 미국과 한국이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의 문제 때문에 일본과 한국이 흐트러지는 거 이게 외교적으로 참 되게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할머니가 그걸 아시고서 병상에 누우셔가지고 대통령 손을 잡고 대통령이 왜 오셨습니까? 이런 사과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대통령이 우리가 좀 견뎌줘야 되는데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견뎌줘야 되는데 그렇지만 대통령님 우린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것처럼 병원에 넣고 한두 사람 다 죽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있을 때 미안하지만 우리 일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결을 해 주십시오. 이런 걸 제가 그 영상으로 봤는데 네. 그걸 보고 우리 국민들이 나라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할머니라 하더라도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이 위안부라는 그 소위 위안부라고 하는 성노예 문제를 다시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하려고 그러는 거는 어렵더라도 바른 길을 간다. 빨리 안 가더라도 옳은 길을 간다. 잘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어떤가요? 같은 시간에 외무부 장관이 한국의 어느 유명 톡쇼에 나가가지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잘못한 거지만은 한편에서는 잘못된 합의라도 국가 간의 신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거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은 아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합의 자체를 무효화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본 총리는 아베 총리는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안 했지만은 일본의 많은 언론이 나오는 거 보면은 총리가 태스크포스에서 밝혔을 때의 반응이 1mm도 그때 합의에서 우리는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움직일 수 없다. 네네. 그래서 일본이 이에 대해서
어떠한 한국 정부에 반격을 하고 뭔가 아주 곤혹스럽게 묻고 따지고 네. 다른 이슈로 아마 들어올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지만은 네. 한국 정부의 아주 이 이슈에 관한 결연한 의지는 흔들리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한국, 일본, 미국의 이에 대해서 이 외교적 파장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사실 이거를 옳게 가려면은 네. 일본과 한국 사이에 있는 이슈를 자꾸 끄집어 와야 됩니다. 네. 한국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같은 피해 국가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네네. 한국이 지금 막 일본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하고 교육시켜라라는 이 얘기를 한국이 하는 것보다는 한국, 미국, 일본에서 미국이 얘기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미국과 한국이 같이 얘기하면 일본이 이거에 대해서 네. 움직여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위안부 결의안을 만들었던 것처럼 네네. 앞으로는 새해에는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미국 정치인들이 한국이 발언하는 것보다 더 강도 높게 인권 문제, 여성 인권 문제, 역사의 진실 문제, 그다음에 정의의 문제로 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 네. 이 점을 좀 반복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석 상임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reativemed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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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월 10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